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택배 요즘에 물량 많아서 잘 안 오네요. 하루 지나면 오는 게 한 3일 걸리는 것 같아요. 택배 기사도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너무 택배 안 온다고 보채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군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 안 하고 바로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봉도비님 어서요.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 우왕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우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왕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고졸이고요. 가진 거라곤 운전면허증, 전역증밖에 없는 청년입니다. 전역하고 나서 용돈벌이로 현재 생산직 공장에 취직하여 1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 700만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가정 형편은 하위이고요. 현재 공장에 일을 하면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술, 담배, 건강도 안 좋아지고 비전 없는 일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하는 일에 적응이 돼버려서 막상 그만두자니 겁도 나고 다른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머리로는 그만둬야지 항상 매일 생각하는데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두렵습니다. 매일 일만 하다 보니 여자와 접촉도 없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돼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하루하고 썩어가는 기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제일 하위였고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여드름 돼지입니다. 기술을 배우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24살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4살 지금 현재 24살이면 97년생이네 맞죠? 97 소띠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서 1년째 일하고 있고 자 이제부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왕님한테 가정 형편이 하이라고 하셨는데 뭐 하이라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이라고 하면 님이 먹여 살려 님이 집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세가 기운다거나 집에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내가 보태줘야 되는 경우 아니면 내 밑에 딸린 뭐 식구들 뭐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좀 크다 뭐 그런 경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임대 아파트요. 임대 아파트가 어때서요? 나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대 아파트 좋아요. 엄청 좋아. 요즘에 임대 아파트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도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도 많이 갔는데 괜찮아요 나는. 나도 임대 아파트보다 더 안 좋은 데 살아봤는데 공장이 일을 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는 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공장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채팅창으로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공장에서 아무리 생산지 단순 반복적인 맨날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 먹고도 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되네?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중에 내가 뭐가지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떤 건지. 제가 얘기하는 거에 좀 맞는 것 같은데 비전도 오고 반복되는 게 힘들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자, 생산직에서 1년 동안 버틴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 가져도 돼요. 우왕님. 왠지 아세요? 님 비슷한 나이 또래 공장 들어와도 1년 안에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우왕님도 이쪽에서 일을 해봤지만 사실 보통 멘탈 가지고 이 보통 멘탈과 어떤 체력 가지고 사실 버티기가 힘든 곳입니다. 생산직이. 그래도 님 1년 버텼잖아요. 전역하고 나와도 뭐 하루하고 뭐 관두고 반나절하고 장갑 벗고 나가고 그런 사람도 허다해요. 님 공장에서도 아마 일하시면 추노한 사람도 봤을 거예요. 1년 동안. 나보다 늦게 돌아와가지고 일도 조금 하고 나간 사람도 봤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굉장히.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때면 한창 이제 하고 싶은 거 많고 하기 싫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래. 24살이면. 일을 가린단 말이에요. 24살이면 한창 일에 대해서 막 선입견 가지고 일을 가리고 어 공장 위험해서 싫어. 생산직은 보통 꼴통들만 가는 건 아니야? 아니면 잠깐 일해보고 아 다리 아프고 이런 데서 어떻게 인작하면서 뭐 점심 먹기 전에 도망가고 원래 그런 나이대예요. 근데 님은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꿋꿋하게 1년까지 버틴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1년 동안 버틴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고 들어와도 1년은커녕 한 달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왕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많은 직원들, 신입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님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인데 들어가서 일해보고 조금 힘드니까 관두고 밤에 일해야 되니까 관두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갈 데가 많아가지고 관두는 줄 아세요? 우왕님 이거 하나 또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나? 아니 들어온 데서 안 해. 그래서 관두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공장 왔는데 거기서 못 버티잖아요. 그럼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공장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못 버티면 딴 데 가도 못 버틴다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어, 이런 데서도 못 참고 버티면 딴 데가 똑같아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가 약간 꼰대가 들리겠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사업의 최고 종목은 최고 종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존버입니다. 존버. 이게 뭐예요? 존나 버티기예요. 근데 이 존버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존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존버하지만 존버 못하는 사람 태반이야. 왜 지금 존버가 재능이 됐는지 아세요? 재능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아무나 잘 그릴 수 있어요? 아무나 잘 못 그립니다. 요리하는 거 아무나 다 잘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못하는 사람은 절대 계속 못해요. 존버도 마찬가지예요. 존버는 오히려 더 심합니다. 요즘에 태생적으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존버의 재능이 존버 자체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어요. 곱게 자라서 곱게 자고 고생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보통 그런 교육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보통 우왕이 세대가 부모님한테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위험하다 싶으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보고 듣고 자란 세대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나에게 안 맞고 해도 고민도 안 하고 관둔단 말이에요. 뭐 버티고 견디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존버가 재능이에요. 그게 님 존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무수히 많이 나갔지만 난 1년 버틴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님한테 어떤 뭐 칭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공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덩치도 좋은데 나가요. 많이 나간다니까요. 그게 공장에서 생산직 같은 거 일해보면 알아요. 생각보다 기한이 먹으세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 사람들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전부의 재능이. 할 게 많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할 게 무지하게 많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고 거기 가면 또 쫄딱 굶고 돈 아쉬운 사람들이 거기 오잖아요. 돈이 있고 자기가 재능이 있으면 왜 거기로 오겠냐고요. 근데 거기서도 버티지 못하면 난감한 거죠. 존버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는 존버가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능력이 능력.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왜냐 그거 모든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좀 약간 의아한 게 있는데, 자, 생산직 공장에서 1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1년째.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생산직 공장에서 주야 교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 근무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야간 전담을 하시는 겁니까? 보통 생산직 공장이라고 하면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아니면 2주일 주간, 2주일 야간. 그리고 몇 조 몇 교대입니까? 요것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조 2교대인지, 3조 2교대인지, 3조 3교대인지, 4조 3교대인지, 지판이 먹으세요? 오랜만이네요. 4조 3교대인지, 아니면 4조 2교대. 아, 주간만 한다고요? 아,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볼게요. 평달에 급여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평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평달에 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220요? 세금 떼고 220이에요? 세전 200입니까? 세후 200, 220이에요? 세금 떼기 전에 220입니까? 아니면 4대보험 다 띄고 다 떼고 나서 통장에 들어오는 게 220?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세후, 적은 돈 아니네요. 굉장히 적은 돈 아닙니다. 220이면. 그럼 세전 250이라는 얘기네요. 250.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미 1년째 근무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무 중인데 700만 원 돈 모았다고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적게 모은 거예요. 사실 생산직 공장이 딱 좋은 게 하나 있어. 돈 모으기 최적의 조건이에요. 일을 많이 하니까 돈 쓸 것도 없고 밥은 다 밥 삼시세끼 다 제공이 되죠. 그리고 규모가 크면 통고버스 제공이 돼요. 솔직히 돈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일했지만 700만 원 모았다. 솔직히 말하면 적게 모은 거예요. 더 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씀씀이 줄이셔야 돼요. 님은 그게 문제예요. 씀씀이 관리하셔야 돼요. 자, 적게 모은 거 맞아요. 집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0에 700만 원 모았대요. 1년이죠? 그러면 올해 60만 원씩 모은 거예요. 220에서 160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돈을 많이 지출하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는지. 아니 뭐 사람 만날 일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연자에 나와 있어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여자와 접촉도 없고 돈 쓸 일이 없거든,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남자가 돈 쓰는 게 사람 만나거나 여자 만나거나 그때 돈 쓰죠. 아니면 혹시 뭐 빚 갚아야 되는 거 있습니까? 누구한테 뭐 대출 받았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매달 얼마씩 뭐 상납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그냥 한 60만 원씩 매달 60만 원씩
160이 지출이 나간 거예요. 160만 원에. 님이 어디 자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가족들하고. 자취해도 160이면 진짜 많이 나가는 거야. 맞죠? 자취해도 160이면.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 옷 샀다고요? 이거 지출 관리하셔야 돼요. 가계부 작성하여 지출 관리해서 월 한 120만 원 넣으셔야 돼요. 돈 관리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해. 니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난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 막 220이면 아니요. 보내면 됩니다. 사연 보내세요. 끼리리님. 사연 보내시면 돼요. 주소 찍어 드릴게요. 자, 메일 일단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와, 진짜 빠르다. 120도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최소예요. 수입에 비해서. 150 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 지금 님 나이 때 사실 차도 솔직히 오바잖아요. 차 혹시 공장 본인이 일하시는 공장이 집하고 좀 뭡니까? 뭐 차를 왜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꼭 필요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나이 때 차가 한번 몰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도 드라이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멋부리고 싶어가지고 차를 구입하신 거예요? 차가 꼭 필요하다.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된다. 아니면 회사가 엄청 멀어서 대중교통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회사에 통근버스 없기 때문에 자차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겁니까? 차로 20분 거리요? 그럼 대중교통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통근버스나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우왕님 반성해야 돼. 님 집이 못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라고 썰을 풀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공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니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난하면 더 쥐어짜내야 되는데 더 쓴다니까요. 의외로 평범한 집보다 더 많이 써요. 이게 단적인 예잖아 이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어떤 넉넉한 환경이 아님에도 그러면 더 쥐어짜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임대 아파트가 아닌 좀 나는 또 보다 넓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 좋은 환경 살고 싶다고 하면 간단해요. 소비를 통제해야 돼요. 미래를 본다면. 이거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가난한데 오히려 님 그거 하셔야 돼요, 우왕님. 평범한 사람들 동년배 그러니까 평범한 님보다 더 잘 사는 준상층 이런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써요, 님이. 뭐 준산층이나 아니면 중상류층 이런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써요. 훨씬 더 많이 써요. 님보다 뭐 넓은 아파트에 사는 이 친구들보다 더 많이 쓴다니까요, 님이. 님은 그거 모르겠죠. 주변에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가지고.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무도 이거 얘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 하는 겁니다. 하시면 안 돼. 가계부 쓰세요. 살기 위해 써요. 써야 돼. 여러분, 월급이 얼마고, 뭐 알바가 얼마고 간에, 뭐 일당발이고 간에, 가계부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차가 필요가 없네요. 차가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네요. 차 있으면 돈 못 모읍니다. 차 있으면 돈 못 모아요. 차로 20분이면 대중교통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네요. 회사가 그 뭐 시외곽에 있는 회사는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차 안 쓰고 옷도 비싼 거 입지 말고 공장 가면 솔직히 옷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장 가면 옷 필요 없어. 작업복 다 있잖아요. 어차피 작업복 유니폼 입고 있으면 뭐 안에 뭐 내복을 입든 뭐 짝퉁을 입든 나이키를 입든 나이스 입든 뭐 티도 안 납니다. 공장에서 뭐 비싼 옷 있어봐야 뭐 할 건데요. 아무도 안 봐주는데. 볼몽더비님은 아셔야 돼요. 경찰 되면 차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경찰 되면 차 없이는 힘들어요. 차가 필요할 겁니다. 경찰은 차가 있어야 돼요. 참고로. 경찰 소방은 차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비상근무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지하철 잡아서 탈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님 이게 문제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한지 아세요? 계획을 안 세우고 살아가기 막막한 거예요. 계획을 안 세워서. 그냥 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비전 없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살고 있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봐요. 계획을 가지고. 이번 달에 일해서 돈 얼마를 모으겠다. 얼마를 모아가지고 얼마 모으면 대출 좀 받아가지고 좀 더 넓은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삶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죠. 삶을 바라보는 시점이. 이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하고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천지 차이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후회해요.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라 한 34살, 5살 돼가지고 막상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막상 내가 필요할 돈이 없어요. 돈도라지 생겼을 때 돈이 없어.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허탈감, 이루 말할 수 없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기술을 배워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돈 모으는 소비 습관부터 잡으세요. 이거 안 잡으면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아요, 님.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님은 기술을 배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일하는 거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일하면 돼요. 자, 한 120에 150만 원 넣을 수 있겠네요.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생활비 용돈 드리고. 용돈도 한 달에 뭐 치고 만나고 하는 게 아니면 20에서 한 3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 한 달에 30만 원. 교통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교통카드 끊어가지고 30만 원. 부모님 한 용돈 한 20만 원 드리고. 그럼 되겠네요. 공과금 좀 내드리고 폰값 내가 내고. 그러면 220 받으면 150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서 이윤 높은 거 내가지고 하면 그럼 달에 2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언저리까지. 아, 달이란다. 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 700 모으고 2천만 원 모으는. 근데 이게 1년 만에 1,300만 원이잖아. 5년 지나봐요. 6,500만 원이에요. 6,500만 원. 웨인 브루스님 먹으세요? 그럼 이게 6,500만 원이 어떤 차이냐? 6,500만 원이면 좀 더 넓은 빌라집을 갈 수 있고, 빌라집에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치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언제까지 님도 임대 아파트 그 좁은 집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떻게든 여기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임대 아파트가 그 영구적인 집이잖아요. 이걸 억지로 탈출하려고 모아가지고 좀 더 넓거나 여기 이 환경을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잘 안 가지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걸 탈출한 케이스인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환경이 너무 싫어서 나오고 싶은데 그 주변에 또래 애들 뭐 만나고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려 그래.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가 그 뭐야 월 그 얼마씩만 내면 되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이 환경이 너무 녹아나 있는 거야. 님도 약간 그런 게 좀 보여요.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악착까지 모으고 해가지고 여길 나아가 여기보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임대 아파트를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돈 모으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차 필요 없어요. 차 필요 없어. 차 없어도 님 집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잘 들으십시오.
딱히 뭔가 배워야겠다는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그냥 원래 다니던 데 다니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원래 갔던 데 다니세요,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관심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겠지도 모르잖아요. 뭐 나오면 그냥 나와서 뭐 생각하자. 그 뭐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무기한 놀아요. 계획이 없으면 그냥 무기한 백수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아무 계획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밖은 전쟁터인데 전쟁관인데 아무 계획도 없이 뭐 무기나 뭐 지형이나 전술 같은 거 훈련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맨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총알밭이 되는 거죠. 이게 전쟁에서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적 우리들 삶에도 접목이 돼요. 이 보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기술을 배우려고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성적도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대요. 그럼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 목표도 없고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느낌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 들어요. 뭔가 어떤 걸 파거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재능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 같아요. 계획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계획이나 비전이 없어도 힘들어요,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맹목적으로 이렇게 뭔가 접근해도 굉장히 그 목표를 쟁취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무리수 던지면 안 돼요. 생각보다 아무 무모한 도전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큽니다, 세상에서. 내가 뭘 잘할지, 뭐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딸지, 어느 곳에 취업할지를 좀 세세하게 마인드맵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맵을 깔 만한 기본적인 어떤 계획과 추진력이 없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뭐, 뭘 배우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하는 거야, 알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해버리면,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간만 까먹고. 이미 설령 뭐, 아, 여기에서 힘드니까, 그냥 일단 아무 계획 없지만, 그냥 나가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나가서 가면 분명히 날 찾으러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나한테 맞는 일이 있을 거야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놀아요. 아, 주변에 이런 케이스를 봐서 그래. 그냥 놀아요, 그냥. 1년 노는 게 아니에요. 2년, 3년 놀 수 있어요. 논다니까요. 그 설령 님 같은 사람이 뭐 직업 훈련학교 간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래서 뭔가 배운다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알고 해도 힘든 세상이야. 알고 해도. 알고 해도 이게 이걸로 내가 밥벌이 할지 제대로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모르고 하잖아요. 그럼 뻔하죠. 그래서 그냥 계획 없으면 뭘 잘하겠지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이거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든가 하세요. 하든가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건강을 생각하고 오래 일하고 싶다면 건강 관리 반드시 하세요. 아까 보니까 술, 담배를 한다고 하는데 술, 담배 끊으세요. 이제 24살밖에 안 됐잖아요. 님 그 상태로 30살 가버리면 쓰러져요. 술, 담배.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시네. 술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회식할 때 술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 저도 생산직 다녔지만 회사에서 회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생산직은 회식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1년에 한두 번 말고는 안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술을 먹는다는 얘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뿜빠 해가지고 먹는다거나 누가 사주면서 돌아가면서 사주면서 먹는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술 먹으면 나중에 픽 쓰러집니다. 일하다가. 쓰러져요. 지금 나이가 젊고 24살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몸이 썩어 나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럼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겠죠. 그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 이제부터라도 뭔가 챙겨야지 할 때 늦었어요. 미리 챙겨야 돼요. 지금이야 나 젊고 건강해. 나 아직 팔팔하다니까. 이거 믿고 있다가 나이 먹으면 훅 가요. 진짜 훅 간다니까. 건강 관리 하세요. 회식 자주 한다고요. 그럼 회식할 때 술 적게 먹으세요. 술 안 먹어도 되잖아. 술 끊었다 하고 안 먹어도 이제 뭐라 하지 않잖아. 옛날처럼. 술을 강요한다거나 강제로 먹이지 않잖아요. 그럼 먹지 말고 담배도 끊으세요. 담배 팀끼리 하는데 그냥 고기만 먹고 안주바만 세우고 아니 마실 거면 한 병 이내로 마시든가 2차까지도 가지 말고 1차까지 끝내는 선으로 그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만 하세요. 끼리니 2만 원 감사합니다. 아 투네이션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해요. 그래야 님이 삽니다. 아 사연 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5번 친구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라. 나이 들면 친구들도 각자의 인생 찾아가기 마련이다. 24살이니까 아직 좀 어리고 사회에 넣었으면 굉장히 어리고 뭐 아니 친구들 만나고 싶고 여자 만나고 싶고 이해해요. 근데 님 주간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간 근무하면 만날 수 있겠네. 아니 주말에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4살에 친구 만나고 쳐요. 친구 만나도 요즘은 또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 메로나 때문에. 메로나 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친구 만난다 하더라도 뭐 좋은 얘기 안 해요. 신세 한탄합니다. 나중에 나가서 뭐 하지? 아, 아, 나 어디도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막 고민 같은 거 얘기, 인생 고민 같은 거. 군대가 또 갔다 왔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먹고 사는 걱정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했었잖아, 맞죠? 보통 군대 전역하고 한 23, 4살 됐을 때 친구끼리 모이면 이까지 적성 살려서 가는데 월급 이거밖에 안 된다. 니네 뭐 취업계 냈는데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해요, 이런 얘기. 편하게 막 먹고 놀고 이런 얘기 잘 못한다니까. 현실이란 현실이라는 벽을 체감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웃고 떠들 걸 잘 못해. 웃고 떠들 걸. 그러면 자꾸 현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냥 웃으면서 친구끼리 막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마냥 편하게 지내지도 못해. 여기 24살이잖아요. 2달 지나면 25살이에요. 여기서 5년만 지나봐요. 그러면 30살 되잖아요. 그중에 결혼한 친구도 있을 테고 그중에 뭐 직장 찾아가지고 본인 고향이 아닌 먼저에 가가지고 일을 구하는 사람도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일자리 못 구하면 딴 데 가야죠. 그러면 보고 싶어도 못 본단 말이에요. 내가 안 헤어지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만남이 두절이 돼요. 이거 저만 겪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겪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친하다고 내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죠, 친구라서. 왜냐, 그때는 소시처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청소년기였고, 지금은 나이 먹고 이제 부모님이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라는 게 내 스스로 밥벌이,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죠. 이동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각자 자기 살 길 찾으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주간 일하겠지만 누구는 빨간 날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친구 못 봐요. 그 중에 뭐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테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멀리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못 봐요. 지금이야 뭐 24살이고 하니까 자주 볼 수 있다 치더라도 한 2, 3년만 지나봐요. 그 중에 연락되는 친구 드물이고 자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 드물어요. 그렇게 됩니다. 친구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왕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님이 친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친구도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24살이면. 알바도 안 해보는 친구도 있을걸요? 이 돈 버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공장 근처도 안 가본 친구들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 주머니 사정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왕님 맨날 갈 때마다 님이 쏘는 거예요. 님이 술 사고, 님이 밥 사고, 님이 담배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아니 나 친구니까 해줄 수 있지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지? 이 생각 듭니다. 내가 무슨 봉인 줄 아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냉정하게 24살의 우왕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동년배, 그러니까 24살짜리 친구 만나면 일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기껏해 알바하겠죠. 뭐 대학교,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대학을 재학 중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날 볼 때마다 밥 사줘, 술 사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 사주다 보니까 그 당연하게 얘는 나만 나면 항상 내가 계산해주는 그런 사람. 예전에 막 처음에 만날 때 2만 원, 3만 원 불렀다가 이번에 5만 원, 10만 원씩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야, 야 내가 쏜다고 너무 많이 비싼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니 돈 벌잖아. 우리 밥 백수 아니야. 야,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냐? 나중에 내가 취업하면 해줄게. 나중에 취업하잖아요? 그럼 연락이 안 돼요. 만나기 힘들어. 이런 경우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굉장히 많다니까. 굳이 자주 올 필요가 없어요. 성인 되고 하면. 각자 살 길 찾아가는 단계예요. 각자 살 길. 대학교 갔으면 대학교 전공대를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 각자 살아가면 먹고 사는 단계예요. 그럼 각자 인생에 충실해야 돼. 그러면 친구끼리 좀 서운해지고 못 봐도 괜찮아요. 못 봐도 된다니까. 뭐 자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주 봐가지고 뭐 할 건데요. 맨날 현실, 신세 한탄. 아, 나 이거를 못 먹고 살지. 도빈이 만약에 동환이 만나잖아. 아, 진짜 씨발 족같다. 아, 같은 애 취업도 힘든데 면허도 터져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미치겠다. 맨날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맨날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한 얘기 한다니까. 아, 씨발 알바 잘렸다 하면서. 아, 야, 니는 뭐? 아, 나 진짜 나는 이제 졸업반인데 갈 데가 없네. 원서 내고 있는데 다 떨어졌어. 너는? 나? 나야 부모님한테 눈치밥 먹고 있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한 26, 7 되면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럼 맨날 그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하면 한 번은 들어주지, 한 번은. 한 번 들어주는데 볼 때마다 그 얘기하잖아요. 술 사주면서 내가 술까지 사줘. 밥까지 사주면서 괜찮아. 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네 탓 아니야. 그러니까 힘내. 괜찮아. 내가 한 잔 따라줄게. 얘기하잖아. 한 번은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술뚝 사이 사주는데 맨날 이런 얘기 듣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서 욕 먹고 있는데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아, 이 맛이 이게 친구인지 봉인지 나 헷갈리네 하면서 나는 완전 무슨 뭐 물질로 생각하네. 어? 이렇게 된다니까. 오히려 친구를 보면서 힐링을 받는 게 아니라 친구를 보면서
허트, 상처를 입는다니까, 상처. 데미지를 입어요, 데미지를. 그러니까 본인 인생만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인생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아무 계획도 안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계획 없이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계획을 잡고 나와도 놀고 있는 사람 천지예요. 막상 내가 다른데 뭐 배워야지 하는데도 막상 자리 못 잡고 맨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열악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 그냥 그 전에 일할 때 그냥 계속 참고 일할 걸. 후회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 준비라는 거 생각하고 왔는데 그 정도였어. 근데 님은 아무 준비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일 그렇게 안 힘들다며. 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 님도 1년 동안 적응하면서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죽을 만큼 힘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버틸만 하다는 거잖아. 일할만 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크게 트러블 없이 말썽 안 피우고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간 일하고 낮에 일하고 월급 220이 세금 떼고 220이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절대 적은 돈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1년 일하고 700만 원밖에 못 모았다. 반성하셔야 돼. 120만 원. 최소 월 120만 원 적금하셔야 돼. 차 필요 없으면 파세요. 아니 몰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술 담배 끊으시고 건강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일하다가 쓰러지지 말고요. 그리고 친구는 나중에 돼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못 만나고 뭐 같이 못 논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일단 본인 인생부터 잘 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연자분한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 무리수를 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리수. 그러니까 님은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뭔가 배우겠다 나온 것 자체가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 걸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다니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